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 중등수학 1학년 2학기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대단원의 첫 번째는요, 기본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 도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먼저 도형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평면 위에 그릴 수 있는 평면 도형이 있고요. 그리고 평면 위에 그리지 못하는,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 즉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도형을 분류하는데, 자, 이거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입체. 자, 그럼 이 평면 도형의 대표적인 도형은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친숙한 뭐 삼각형이라던가 아니면 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사각형, 오각형 이런 다각형들 싹 다 평면 도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평면 도형이 아닌 입체, 즉 부피를 갖고 있는 도형 뭐가 있을까요? 뭐 기둥의 모양이라던가 아니면 뿔의 모양이라던가 뭐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입체 도형에 해당하는 도형들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눌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 이 도형은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 했을 때 이렇게 수학하는 우리 똑똑한 분들께서 자,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딱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도형의 기본 요소에는 첫 번째 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선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구나? 면이 있다라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 선, 면이 바로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점은 뭡니까, 여러분? 자, 점이라는 건 그쵸? 어떤 도형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 가장 내가 더 이상 나눠볼 수 없는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하셔도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고요. 그럼 이러한 점이 움직이면서 나타내고 있는 자리, 자, 이런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선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선 뭐다? 점이 움직인 자리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은요,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선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선이 쭉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보여지겠죠, 그쵸? 해서 마치 이곳을 우리가 면이라고 그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 선을 얘기할 때도요, 이렇게 똑바르게 올곧게 움직이는 선을 직선이라고 얘기하고, 삐뚤빼뚤 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선을 우리가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도 마찬가지, 올곧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선은 평면을 이루게 되고, 그렇지 않고 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공면을 이룰 수 있다 해서 선과 면 둘 다 직선과 곡선, 평면과 곡면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기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점선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건데, 기본적으로 좀 등장하는, 자주 얘기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요거 용어부터 좀 얘기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용어는 뭐냐면, 자, 교점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교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교점, 자, 점은 점인데 어떤 점이냐? 뭔가 두 개 이상의 것들이 만나서 생긴 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교점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첫 번째, 선과 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선이 있는데 또 다르게 이렇게 선이 있으면 딱 봐도 너희는 여기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점을 우리는 뭐라 하겠다? 교점이라 하겠다. 자, 그럼 요런 때만 교점이 생기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뭐냐면 선과
면이 만날 때도 우리는 교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면이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그때 이 면을 어떤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휙 하고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뭐 보이나요?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당연히 면하고 선하고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바로 이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 하겠다? 교점이라 하겠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자, 교선. 느낌 왔죠? 선은 선인데 어떤 선? 만나서 생기는 선. 그럼 이러한 선은 반드시 누구와 누구끼리 만나냐면요. 면과 면끼리 만날 때만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뭐, 면이라는 게요. 요런 식으로, 자, 하나는 색칠을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 좀, 만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초록색 면과 검은색 면이 만나서 생기는 요선이 바로 교선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또 입력을 하시면 잘못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교선이 무조건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면이 평면이 아니라 곡면인 경우, 즉 이런 식으로 휘어진 곡면일 때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직선이 아닌 곡선의 교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초록색 면이 요렇게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 자, 그림이 요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 교선이 요런 식으로 생길 거거든요. 당연히 곡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해서 교선이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곡선이 나올 수도 있다. 요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둡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뤄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요. 이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 점선면 중에서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로 선입니다. 선. 자, 요 선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대상을 놓고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누구를 얘기할 거냐면 바로 직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반직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분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직선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근데 직선, 선, 어차피 선이라는 거, 자, 누구로 이루어져 있다?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그림을 그리려면 점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럼 이러한 선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릴 때는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점 두 개를 딱 찍어주고요. 자, 이름도 A하고 B라고 이렇게 줘볼까요? 그럼 이 두 점 A, B를 지나는 선을 그림을 그릴 건데, 사실 선을 그릴 때 자, 수없이 많은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하지만 자, 직선, 말 그대로 선은 선인데 어떤 선이냐면 양쪽으로 한없이 곱게 똑바로 뻗어나가는 선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직선은 AB,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뭐 다른 그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이 있다. 그러면 예, 댓글로 제보를 해주세요. 알았죠? 자, 없습니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네들 양쪽으로 한없이 뻗어나가고 있는 선이라고 얘기했죠? 해서 얘네들 그 의미를 화살표로 요렇게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 화살표를 그리지 않아도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양쪽으로 뻗어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선생님 요렇게 화살표를 그림을 그려줄게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읽어주냐면 직선 AB라고 요렇게 읽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호를 사용해서 직선 AB인데 요게 한없이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위에다가 요렇게 화살표 모양을 이용한 이런 기호를 우리가 써주기로 합니다.
해서 얘네들은 직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직선 AB다 이거예요. 자, 그럼 AB를 반대로 쓰는 건 어떨까요? 직선 BA. 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쵸? 어차피 얘네들은 전부 다 이 빨간색 직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빨간색 직선에다가 뭐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소문자를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라인, 영어의 라인이 선이죠. 그 라인에 L자를 따서 얘 이름을 L이라고 붙여주면 그냥 우리는 또 얘를 직선 L이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선, 직선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한 직선 위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점이 세 개가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선 AB 혹은 직선 AC 혹은 직선 BC, 자, 요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전부 다 그냥 얘 빨간색 선 하나를 얘기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나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직선 위에 만약에 여러 개의 점이 놓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점들 가지고 얘네들 직선을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 표현들은 전부 다 하나의 직선을 얘기하고 있다. 요거까지 함께 정리해 두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반직선이라는 아이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당연히 점 두 개 딱 찍고 출발합니다. 자, 일단 반직선이라는 거, 직선은 직선인데 뭔가 반만 좀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얘네들 양쪽이 아니라 오로지 한쪽만 뻗어나가는 직선을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반직선은요, 중요한 게 누구에서 시작해서 누구 방향으로 갈 거냐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해서 점 두 개가 주어지면요, 우리는 반직선 두 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반직선은 이렇게 A에서 출발해서 B를 지나는 방향의 반직선 하고, 이 친구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반직선 AB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조심할게요. 우리가 이 반직선 AB를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BA라고 적어도 되겠지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 A와 B는 반드시 요 앞에가 출발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쓰는 요 점은요, 방향, 즉 지나는 방향을 의미하는 점이 와야 되는 걸로 약속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반직선 BA라고 써버리면 이거는 B에서 출발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요렇게 두 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반직선,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해서 절대 요 AB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요 반직선 AB 요거를 우리가 수학기호로 어떻게 또 쓸 거냐? 바로 한쪽 방향만 갑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A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하여 라고 요렇게 쓰기도 해요. 알겠죠? 이 두 가지 표현이 결국에는 이 빨간색 선, 반직선을 얘기한다. 그 다음, 자, 요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반직선 BA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기호로, 자, 반직선입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우리가 요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한 직선 위에 있는, 자, 여러 개의 점, 뭐 요거는 A, B, C 세 개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요렇게 한 직선 위에 놓여져 있는 점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점 A, B, C를 이용해서, 자, 반직선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총 몇 개의 반직선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누가 있나요? 반직선 A, B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반직선 AC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두 개는 서로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왜냐면 반직선의 의미는요, 어디서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만 가느냐를 따져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반직선은 출발점이 A로 같아요. 그 다음에 B 방향으로 가나 C 방향으로 가나 어차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선은 실제로 요렇게 A에서 출발하여 B 또는 C 방향으로 가는 요런 선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반직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반직선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방향은 같지만 시작점이 다른 반직선 BC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자, 오른쪽 방향이 아닌 왼쪽 방향도 있죠. 그쵸? 그럼 누가 있습니까? C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반직선. 자, 혹은 얘랑 똑같은 건 누가 있나요? CA가 있죠. 그쵸? 그 다음 네 번째, 이번에는 그렇죠. B에서 출발하여 A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BA. 자, 요렇게 총 4개의 반직선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선분을 얘기해 볼 건데, 자, 선분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자, 요렇게 점 2개 A, B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도 뻗어나가지 않아요. 즉 A에서 출발하여 그냥 B로 끝나는 선, 요거를 우리가 선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그냥 선분 AB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순서는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선분 BA는 결국 B에서 시작해서 A에서 끝나겠다는 뜻인데, 그래 봐야 이 두 개는 그렇죠, 서로 같은 겁니다. 해서 두 개는 같은 선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건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표기할 거냐. 자, 뻗어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찍 거주고 AB라고 써줘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선분 BA, 너도 똑같은 선분이에요. 그죠? 자, 간단합니다. 뭐 선분은 이게 다예요. 그런데 자, 이 선분에는요,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 두 점을 자, 이어보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 뭐 어떤 친구는 막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또 이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얘네들 A, B를 곧장 직선으로, 즉 선분으로 이렇게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선을 우리가 A에서 시작하여 B로 끝나는 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무수히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자, 이거 어떤 약속을 하냐면 두 점 A와 B의 자, 거리를 누구로 약속을 하냐면요, 바로 선분 AB의 길이라고 약속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두 점에 대해서 이 두 점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냐라는 건 얘네들 A, B의 시작과 끝으로 하는 선분의 길이와 같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선분이라는 건 이 거리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도 같이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아셨죠? 그러면 이러한 선분은요, 그 길이가 값으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m, 6m라는 길이들 전부 다 숫자로, 수치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마치 숫자처럼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뭐 A하고 B하고 C하고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여져 있는데 선분 AB에 대하여 이 길이의 절반이 되는 위치, 즉 반이 되는 위치에 B가 놓여져 있다 라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너하고 이렇게 길이가 같다는 뜻이겠죠. 그럼 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요, A, B의 선분의 길이는
AC의 선분의 길이의 반, 즉 2분의 1배라고 해서 곱하기 2분의 1을 요렇게 쓰기도 해요.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AC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몇 배다? 그렇죠. 2배다. 하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마치 숫자를 여태까지 식으로 썼던 것처럼 계산하는 방향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도형을 이루고 있는 점, 선, 면, 그 중에서도 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 내용들 꼭 저장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